안녕하세요. 자연농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농기촌 꿈꾸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기농기촌의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우리가 기농기촌에서 경치 좋은 곳, 물 좋은 곳,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 땅을 구입해야 되겠죠. 땅을 구입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우리 나중에 아주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무조건 경치 좋다고 해서 덜컹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집을 지으려 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아주 낭패를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농기촌을 꿈꾸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내가 구입할 땅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농기촌의 기본입니다. 저도 이 건축이 가능한 땅을 알아보기 위한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하고 한 3년 정도를 계속 시골 제 고향 주변에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는 땅을 구입했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겪은 노하우, 특히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깊게 따지자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5가지를 추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땅은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도시지역 땅들도 있고요. 전국에 땅들이 많은데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서 건축이 가능하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기본은 4m 넓이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 가능한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비도시 면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농기촌을 꿈꾸는 분들은 도시에 땅을 구입하지 않겠죠. 도시에 땅을 구입하는 것은 보통 투자나 투기를 하신 분들이지만 우리들은 시골, 경치 좋은 시골의 기농기촌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땅을 구입한다 그러면 비도시 면지역일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비도시 면지역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차량 통행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됩니다. 물론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 않아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차량 통행도 가능하지 않는 곳에 집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겠죠. 기본적으로 요즘 세상에 자가용 없는 사람은 없겠고요. 특히 시골에는 자가용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차량 통행이 우리 집까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땅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가봐야 되겠죠. 가봐서 차량 통행으로 내가 살 땅까지 과연 출입이 가능한지 접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두 번째 보시면 내가 살려는 땅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주소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국도 정보라는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앱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해당 내가 살려는 땅에 가셔가지고 이 앱을 실행시켜가지고 현 위치를 딱 찍어보면 내가 있는 곳에 지도를 보여주고 주소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해가지고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세 번째, 토지 이음을 통해서 해당 토지 지목이 중요합니다. 지목을 확인하시고요. 또 건축 가능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실행시키시고요. 그래서 토지 이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이음 사이트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 내가 이제 구입하려는 땅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강원도 제가 아무 곳이나 한번 임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을 할까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할까? 장평리를 하고요. 내가 알아온 주소를 넣습니다. 1209 아무거나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에 관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쭉 알려줍니다. 주소도 나와 있고요. 지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답이군요. 답은 논이란 얘기죠. 밭은 전이고요. 보통 시골 말은 답이나 전이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로 되어 있는 곳은 아주 좋은 곳이고요. 면적, 공시지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농림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행위 가능 여부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나오죠.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전원주택 많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세모다. 그래서 동그라미면 여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된다 이런 말인데, 세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시골에 있는 땅에 세모다 이렇게 나오면 이유는 거의 10중 8구 한 가지입니다. 농가주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이런 곳은 농가주택만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요. 뭐 소득도 따집니다. 소득도 농업소득이 일반 다른 소득에 비해서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모가 되어 있는 부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일반인은 안 되고 농가주택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지을 것도 아니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께 또 도움될 곳은 요즘 캠핑장 많이 하죠. 쭉 보면 야영장 시설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금 감신사는 단독주택이니까 이건 세모다, 이건 농가주택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곳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장평리 345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는데 한 1초나 2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자, 장평리 345 지목이 되죠. 대라는 것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여기 또 생산관리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볼 것은 행위 가능 여부죠. 행위 가능 여부를 보면 여기는 단독주택, 당연히 되니까 단독주택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는 일반인도 가능하고 뭐 농촌에 농민이 아니라도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생산관리지역은 아주 행위 제한이 거의 없죠. 이런 땅은 아주 좋은 땅이지만 좀 비쌉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어디까지나 여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그라미라고 해서 실제로 집을 지으는데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근데 여기는 지목이 되니까 거의 뭐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99%요. 그렇지만 이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임이나 임야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동그라미라도 한 번 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대로 바꿔주는 것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걸 다 합해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나 여기가 동그라미나 세모가 되어 있으면요.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X면 아예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이건 불가능하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동그라미나 세모면 가능한 곳이니까요. 한 번 더 근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점검을 하냐? 4번 보시면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요. 여기서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를 이거는 직접 가셔도 좋지만요. 안 가시고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문의해가지고 주소만 알려주면요. 여기는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는 거의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가능하다는 약간 좀 애매한 경우로 알려줍니다. 제 경험상요. 저도 토지를 보러 한 3년간을 다니면서 한 수십 번 해당 지자체 공무원한테 이 땅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냐 문의를 해봤는데요. 가능합니다만 혹시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100% 가능하다 말했는데 나중에 건축이 불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들은 가능한 경우에는 물론 확실하게 가능한 경우에는 이건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주는 땅도 있겠지만요. 보통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근데 다른 법률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5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시군청 주변에 있는 토목 청량 설계 사무소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5번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지목을 보면 대가 있었죠.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오케이다 될 겁니다 하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공무원이 됩니다 해도 5번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시군청 주변에 토목 청량 설계 사무소를 거쳐야 됩니다. 한번 가가지고요. 이건 직접 가서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지목이 대가 아닌 곳은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토목 청량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요. 여기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건 의뢰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겠다 생각하시면 사전에 땅을 구입하기 전에 무조건 토목 청량 설계 사무소를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래야지 확실한 안전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해당 지자체 건축과는 전화로 문의를 해도 잘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 국민들을 상대로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전화를 해도 잘 응대를 해줍니다. 하지만 토목 청량 설계 사무소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한다. 이건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목 청량 설계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쁜데 전화를 통해서 이거 개발행위 허가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우리 사무소를 통해서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나중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분한테 이걸 알려주지는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한번 가셔야 될 겁니다. 직접 가셔가지고요. 내가 어떤 토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게 개발행위 및 건축 가능한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하면요.
여기서 봐줍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게 그리고 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면요. 어차피 나중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손님이기 때문에 직접 온 경우에는 상담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좀 개발행위 허가가 명확하게 가능한 토지도 있고요. 약간 좀 애매한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님이 아주 많은 토목청량설계사무소를 가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좀 받기가 조금 고난이도다, 조금 골치가 아프다, 그런 경우는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아, 이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많은데 괜히 귀찮은 손님까지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개발행위 허가가 조금 애매하거나 좀 받기가 고난이도다 싶으면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조금 손님이 한적한, 조금 손님이 많이 없는 주변의 토목청량설계사무소를 한 몇 군데 더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곳은 오히려 더 잘 상담을, 자세히 상담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좀 개발행위 허가 받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라도 자세하게 상담해서 분석해서 이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더 자세하게 상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목청량설계사무소도요, 한 곳만 가지 말고요, 한 두세 곳 정도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도 첫 번째 갔던 토목청량설계사무소는 별 달갑지 않게 그냥 저를 접해 주었는데요. 오히려 손님이 많이 없는 곳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청량설계사무소에서도 이 개발행위 허가 가능합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거는 거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요, 보통 상담료 같은 거는 받진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하는 곳은 뭐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던데요. 보통은 상담료 없이요. 그러면 제가 이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러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토목청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할 때요, 되도록이면 해당 시군청 주변에 있는 토목청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해당 지자체마다요 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게 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내가 구입하려는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 주변에 있는 토목청량설계사무소입니다. 그 지자체 주변에 있는 토목청량설계사무소가 해당 지자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요.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토목청량설계사무소가 내가 가진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해당 지자체 건축가에 문의했는데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을 안 해도요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스카이프로 보면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가 요 밑에 내가 1325임 여기에 집을 짓겠다 하면 차량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지나가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차량 접근 가능하다, 개발행위 허가임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도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접근도 가능하고 개발행위 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도로가요, 1326 전 이 사람,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갑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 옆에 있는 이거는 도로입니다. 땅 자체가 그냥 국토부 소유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국토부 소유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용 승낙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도로는요, 애매하게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갑니다. 땅을 지나가는데 이 도로가 또 지목이 딱 갈려가지고 국토부 소유 도로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 땅 위에 그대로 도로가 놔져 있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도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그것까지 한번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른데요. 이 도로가 군이나 시에서 포장을 해줬으면 보통 이 사람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해당 시도, 군청, 공무원한테 직접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요. 만약에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조건을 아주 금액을 불러가지고 땅값의 한 10배, 100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공무원에,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1315임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을 지나가는 이 도로 아래에 있는 이 집 주인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토지 사용 승낙 필요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면 이거는 안심해도 되고요.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거는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집주인이 좀 친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면 그냥 토지 사용 승낙 조금의 사례비만 주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괜히 욕심을 부리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축이 가능한 토지 확인하는 방법, B도시 면지역입니다. 1, 2, 3, 4, 5번까지 이것만 잘 숙지를 하시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하거나 아니면 몇 년 후에 아주 경치 좋은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